오늘도 최종화에 앞서 본작의 세계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개의 나라로 분열된 중세의 로그레스 왕국, 흩어진 나라의 통일을 위해 원탁에 모인 7나라의 왕들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7인의 왕 중 한 명인 반왕은 로그레스 왕국을 통치할 왕 중의 왕을 추대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카멜롯의 유젤왕의 아들 아서. 아서가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왕의 표식 때문이죠. アーサー王子はこのログレス7カ国の王となられる運勢を持っておられる。 전설을 굳게 믿는 다른 왕들 역시 반왕의 의견에 찬성하는데 단 한 사람, 로그레스의 왕좌를 탐냈던 라비광만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そうはさせんぞ。 그때 삐뚤어진 라비광 앞에 등장하는 누군가, 바로 세상을 어둠으로 지배하려는 마녀 메데사입니다. 메데사는 라비광에게 로그레스 왕국을 함께 지배하자는 달달한 제안을 하는데 ただしそのためには今すぐユーゼル王を殺さねばならぬ。ユーゼル王の後継ぎアーサー王子を殺せ。万王の罪になすりつけてしまえばよ。 메데사는 반왕이 가지고 있던 검을 라비광에게 건네고 그날 밤 라비광과 그 부하들은 정체를 숨긴 채 유젤왕을 급습합니다. 메데사의 시나리오대로 라비광은 반왕의 칼로 유젤왕을 담그고 よし、ユーゼル王の暗殺者は万王であると諸国の王に伝えよ。 그렇게 반왕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쿠데타는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미리 예언했던 마법사가 있었으니 바로 마법사 멀린, 그에 의해 어린 아서만이 무사히 빼돌려집니다. 유젤왕의 죽음과 아서의 실종으로 로그레스는 통일되지 못한 채 12년의 시간이 흐르고 성당에 모인 여러 왕들과 귀족들, 오늘이 바로 로그레스 왕국을 통치할 왕을 다시 정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젤왕과 반왕을 제거한 라비광이 유력한 기호 1번이 된 상황. 하지만 대주교는 신에게 왕을 선택받자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돌에 박혀있는 성검을 뽑는 자가 신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 기호 1번 라비광이 나서보지만 실패. 다른 왕들이 연달아 도전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부정선거를 의심한 라비광의 기운 넘치는 부하가 시도해봐도 그때 이 광경을 비웃던 한 소년이 괘씸죄로 끌려 나오는데 그랬죠. 이 소년의 정체가 바로 12년 전에 사라진 뒤 어느 몰락한 기사에게 맡겨 길러진 유젤왕의 아들 아서입니다. 될 대로 되라 검을 잡은 아서. 그런데抜けた。剣が抜けた。 アーサー王子だ。アーサー王子。 12년 만에 나타난 공식 후계자의 등장을 왕과 귀족들은 모두 반기는데 로그레스의 왕을 꿈꿨던 라비광만이 부글부글하죠. 여튼 아서는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고 카멜롯에 돌아온 후계자로서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입성합니다. 카멜롯 성의 상징인 훌륭한 기사만이 앉을 수 있다는 원탁. 이제 앞으로 헤쳐나갈 모험을 통해 이 원탁에 나란히 앉을 기사들을 만나가는 과정이 본작의 전 회차를 관통하는 메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귀환에 가장 조급해진 건 역시 라비광. 라비광은 자신의 직속 부대인 검은 기사단을 움직여 아서를 제거하려 합니다. 노빠꾸 스타일인 아서는 몇 안 되는 카멜롯의 군사들을 이끌고 대적하는데 역시 무리. 12년을 기다렸던 유젤왕의 옛부하들은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この老いぼれ騎士も死に場所を得て光栄です。あなた引け。 여기서 아서는 자신의 무모함을 크게 후회하고 강한 조력자들의 필요성을 느끼죠. 하지만 아서를 제거하려는 메데사의 끈질긴 견제. 여기에 라비광의 검은 기사단에게도 노려지는 아슬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결국 막바지에 몰린 아서. 그때 정체불명의 기사가 등장하고 위험에 빠진 아서를 도와 검은 기사단과 싸우는데 이제부터 아서의 조력자, 원탁의 기사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아서와 가장 먼저 합류하는 기사는 반왕의 아들 란슬롯. 아서는 통성명을 하자마자 칼에 손을 가져가는데 아버지 유젤왕의 등을 꽂은 게 바로 반왕의 검이었기 때문이죠. 유젤왕을 죽인 건 반왕의 검을 훔친 라비광.
아서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리었고 死の名誉にかけて私がこの腕によって証を立てよう。よかろう。 일명 호수의 기사 란슬롯, 아서의 첫 조력자가 되어 전 회차에 걸쳐 큰 활약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아서와 란슬롯이 가야 할 방향을 일러줄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젤왕의 절친이었던 레오그란스 왕. 그는 유젤왕의 죽음에 대한 모든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예언자 멀린을 찾아가 보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아서와 란슬롯은 유젤왕의 죽음의 진실과 누명을 풀기 위해 은둔의 예언자 멀린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라비광의 횡포에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도와주고 라비광과 함께 싸워줄 여러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본작을 관통하는 큰 줄거리입니다. じゃあどうしようってんだ。あんな砦なんか叩き潰しちまった方がいいんだ。気の毒だが彼らに関わり合っている暇はないん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다혈질 아서와 약간은 이기적인 랜슬롯의 갈등. 그런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인물이 합류하면서 균형이 맞춰지는데 바로 코엘왕의 아들이자 일명 하프의 기사 트리스탄입니다. 트리스탄 역시 라비광에게 아버지를 잃은 불구대 천지 원수. 그렇게 아서와 공통의 적을 둔 트리스탄은 랜슬롯에 이어 아서의 두 번째 기사로 합류하고 멀린을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과정에서 만나는 세 번째 조력자는 와르주국의 어린 왕자 갈라하드. 그 역시 어머니를 라비광에게 강제로 빼앗겼기에 라빅의 라짜만 나와도 이를 가는 상황이었죠. 그들의 인연은 쫓기는 갈라하드를 아서 일행이 도와주면서 시작됩니다. ちょっとあなたがアーサー王子ですか？力を貸してください。お願いだから一緒に連れてってください。いや、どうするトリスタン。聞くだけ野暮じゃないか。とっくに決めてるくせに。 전투력이 없는 어린 왕자 갈라하드. 하지만 잠입 등에 특화된 역할로 시리즈 전편에 걸쳐 꽤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음 합류 멤버는 창의 명인 파시발. 気をつけろ。この辺りにはゲリラがいるという情報があるぞ。危ない、逃げろ。 귀족이 아닌 평민무사의 아들 파시발. 산속의 무리를 이루며 라비광의 보급품을 빼앗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과거 파시발의 마을은 라비광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했으며 파시발은 고아가 된 마을의 아이들을 이끌며 라비광에게 저항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탈취한 식량에 라비꾼이 특별한 향료를 섞어두었고 향료의 냄새를 추적한 라비꾼에 의해 파시발의 아지트는 전멸을 당합니다. 여기에 파시발의 여동생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평민무사 집안 출신으로 귀족들을 극혐했던 파시발은 인근을 지나던 아서일행에게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굽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파시발의 진심을 인정한 아서일행은 기꺼이 그를 도와 함께 싸웁니다. 그렇게 아서일행은 파시발의 동생을 구출해주고 그 결과는 お礼を言うのは俺の方です。アーサー王子。アーサー王子、俺を家来にしてください。 이제 아서의 일행에 합류할 마지막 기사를 소개합니다. まだ謝るな。やり直しは効かない。真下に来るまで待つん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아서 일행을 기다리는 검은 기사단. 그런데 그때 검은 기사단으로부터 아서 일행을 구하는 원탁의 기사의 마지막 퍼즐. 라비광에게 지배당한 영주의 딸이자 원탁의 홍일점 파네입니다. 참고로 파네는 본작에서 아서가 아닌 랜슬롯과 썸을 타는 사이가 되죠. 여튼 그렇게 모험 끝에 아서 일행은 드디어 멀린의 은둔지에 도착하고 드디어 만납니다. 12年前、あなたによってキャメロット城から救い出されたアーサーでございます。 드디어 라비광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과거의 진실을 듣게 됩니다. ユーゼル王を殺したのは万王の賢者。しかしそれを振ったのは 라비광이 아버지의 원수였음을 알게 된 아서, 그리고 유젤왕을 죽였다는 반왕의 누명을 벗긴 아들 랜슬롯. 이제 할 일은 얼른 가서 라비광을 때려잡는 일이죠. 하지만 今のそなたたちにはラビック王は撃てん。なぜです。
ラビック王にはメデッサという魔女がローレス中のいかなる騎士といえどもメデッサを撃つことはでき 멀리는 메데사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호수의 요정이 지키고 있는 성검을 손에 넣는 것.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기템 엑스칼리버입니다.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뽑는 즉시 눈이 멀어버리는 엑스칼리버. 왕의 후계자 아서는 호수의 요정에게 엑스칼리버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아서는 무적의 아이템을 손에 넣습니다. 참 쉽죠? 여기에 전설의 방패와 기타 아이템들을 모으는 과정들도 있지만 생략하고 무튼 빵빵한 파티원의 템빨까지 완벽하게 갖춘 아서 이제 시작될 메데사와의 단판으로 본작의 최종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향해 아서 일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메데사. 그녀 역시 아서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한 전투력을 끌어올립니다. 今こそログレスの平和のためにメデッサを倒す時が来た 메데사의 성으로 닥돌하는 아서 일행. 闇の力よ悪霊の魔力 그리고 메데사의 마법 반격으로 최후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아서! 히로무라! これは幻覚だご加護を 참고로 리뷰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아서의 전투력을 맥스로 올려준 3대 사기템은 엑스칼리버, 전설의 방패, 그리고 에마 페가수스입니다. 어둠이 덮인 이곳은 메데사의 마법이 강력하게 미치는 그녀의 나와바리. 여기에 란슬롯은 모험 중에 얻은 또 하나의 아이템, 용의 눈을 꺼내 비추니 어둠을 걷어버리고 메데사의 마법을 약화시켜버리죠. この光は 하지만 만만치 않은 메데사도 다양한 마법을 시전하며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네, 大丈夫か余計なお世話美人に見とれたりしてると怪我するわよ 위기의 순간에 던진 용의 눈 한 방에 지옥의 기사들은 올킬. 이것도 어지간한 사기템이죠. 어느덧 메데사의 성악까지 다다른 아서 일행. 이제 메데사는 자신의 이름값 하는 최후의 시그니처를 시전하는데 돌덩이가 돼버린 아서 일행. 하지만 템빨로 무장한 한 사람만은 예외였죠. 死に導け 그렇게 작중 최강 빌런 메데사는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남은 끝판왕은 라비광이지만 사실 메데사가 뒤에 없으면 별거 아니죠. 궁지에 몰린 라비광은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는데 そいつが来ればアーサーももう終わりだ 바로 바이킹 일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바이킹의 왕이 보내준 암살자 키라센. 대충 이렇게 센 놈이라는 퍼포먼스 등장과 함께 갈라하드를 납치해서 아서를 유인하려는 계획부터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서는 키라센의 요구대로 갈라하드를 구하기 위해 혼자 찾아가게 되는데 キラーセン殿頼んだぞ 그때 인질로 묶여있던 갈라하드가 탈출을 시도하고 라비광의 졸개들이 갈라하드를 죽이려는 순간
엉뚱하게 라비광의 부하들을 죽여버리는 키라센. 키라센은 갈라하드를 인질로 아서에게 돈을 뜯으려는 생양아치였던 거죠. 결국 지들끼리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서를 당해내지 못하고 도망치는 라비광 앞을 가로막은 것은 아서의 동료들, 그리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라비광에게 원한이 쌓인 백성들이었죠. 그렇게 아서의 마무리로 부모의 원수와 함께 왕좌의 복귀를 완성합니다. (1981년) 방영한 추억의 만화 영화 원탁의 기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여기까지가 1기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2기가 있긴 합니다만 KBS에서 틀어줬던 건 1기, 여기까지이기에 저희도 여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